까지 제주니에서 일하고 있는 영천역에서 도로를 가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목동선에 대한 것이고요. 초기 연역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게 그 IMF 전에 원래 3기 지하철 계획이라고 해서 이렇게 9호선부터 11호선, 12호선, 3호선 연장, 10호선 이렇게 해서 지하철 중전철을 추가로 만드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9호선 말고는 다 사라졌고요. 9호선은 워낙 노선이 좋으니까 만들어졌는데 사실 11호선 같은 경우는 이쪽은 목동선이고 이쪽은 신분당선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종전철이고 이쪽은 이제 서부선으로 살아남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중전철은 아니고 종전철이라던가 해서 조금씩 살아남았습니다. 목동선도 그 잔재가 됐고요. 그래서 저 계획이 IMF로 무너진 다음에 서울시에서 다시 중기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없어서 중전철을 안 되고 경전철로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경전철 계획을 세우기 시작을 했고요. 2004년 5년 정도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목동 단지 안에서만 나오는 경전철을 준비를 했다가 남부순환까지 조금 더 연장을 하면서 현대산업개발과 민재로 개발하는 그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BC가 1.08 정도 나왔고 이때 이 BC 값은 지상으로 만들 때의 BC 값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경로선에서 지상으로 계획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제 2007년부터 10년마다 도시철도 계획을 세웠는데 1차 계획부터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에 이게 계획이 지지부진했어요. 정확하게 계속 이렇게 노선에 대해서 연장하자는 요청도 나오면서 이제 점점 계획이 늘어나고 뭐 트램으로 하네 아니면 그냥 일반 경전철로 하네 이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사업 주체 쪽에서 착공을 할 엄두를 못 내고 계속 질을 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질을 끌다 보니까 13년도에 안 한다 그러면 없애버리자라고 하다가 다시 어떻게 잘 비벼져가지고 그래도 그냥 일단 해보자라고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계획으로도 승인이 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목동 구간은 지하로 만들고 신월 기간은 고가로 만드는 걸로 통과시켰는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서부트럭터미널 앞에서 이 노선이 90도로 꺾여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상 구간에서 고가로 만드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90도로 꺾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년부터 18년까지 또 그 문제 가지고 계속 싸우면서 질질 끈 거죠. 이제 민자로 하면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그러다가 이제 트램으로 하는 게 황 의원이 살짝 밀었던 트램으로 하는 게 결국 사업성 없음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트램으로 사업성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이제 당산적으로 있는 부분을 갖다가 고가를 갖다 만들면서 봐도 이제 지하로 파동이라는 두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엄청 들거든요. 근데 이걸 트램으로 만드는 거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이제 대선에도 써먹을 겸 해가지고 안 되고 있던 경전선 라인 4개를 갖다가 모두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서 서울시 돈이랑 국가 돈으로 추진해 보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 착공을 하겠다. 국가 예산 사회에다가 서울시장 일부를 해보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활기를 떼게 되고요. 이게 이슈화가 되면서 이제 저희 영천연대에서 제가 이제 CJ 헬로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제 당위성을 한번 역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공식 발표를 했고요. 그냥 이렇게 4개 노선 연장선이 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다 이제 교통 소외 지역이죠. 이제 뭐 목동이 무슨 교통 소외 지역이 하겠지만 실제로 목동단지도 그렇게 지하철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고요. 사실 양천구 자체가 뒤에서 1, 2, 3등을 다투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굳이 신월 지역이 아니라 목동 지역 전체를 봐서도 지하철이 꼭 필요한 지역이 되겠고요. 이제 목동선의 당위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김포공항 근접해서 고도 제한이나 소음을 인해서 개발이 전혀 되지 않고 지체되어 있는 신월 지역의 교통망 개선의 의미가 큽니다. 이제 제가 강조한 부분도 이 부분이었고요. 낙후한 지역을 BC값만 따지게 되면은 그 지역에 평생 들어오지 못합니다. 강남의 사거리마다 여기 깔리는 이유가 여기 개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철을 놓기만 하면 거기 BC값이 무조건 충족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노선이 강남으로 지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현재 지하철 이제 깔려 있는 노선하고 까기로 결정된 노선이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김포항에 비행기가 내리는 지역이고 고도 제한 구역입니다. 신월 지역에 정확하게 겹쳐 있고요. 여기 이 부분이 목동선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지하철이 없는 영역이죠. 여기는 이제 소상원지선이 깔려가지고 많이 좋아지는. 여기는 원정홍대선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신정 차량 기지랑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하철 꼭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상도선이 필요합니다. 표시가 안 되고 있어요. 손으로 전혀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저기서 서가지고 찍어주시면 더 이해가 빨리 안 돼요. 죄송합니다. 자, 이게 포인터 드릴게요. 안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대로 그렇게 바로 뜨면 TV가 안 나네. 그냥 손으로 하겠습니다. 뭐. 자, 이게 소서 원지선이고요. 이거 지금 이제 소서부터 해서 올라가고 7호선, 1호선, 이쪽이 2호선, 5호선, 9호선, 그리고 이쪽이 계획 중인 원종 홍대선, 원종부터 홍대까지는 원종 홍대선입니다. 이 라인의 차량 기지를 여기쯤으로 빼려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신정 차량 기지가 갈 수 있으면 아마 여기쯤으로 가게 되겠죠. 근데 다 만들어지기로 이제 원종 홍대선도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 노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지하철이 텅 비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목동선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양천구가 전체에 6개 노선 3개밖에 없는 의외로 뒤에서 3등을 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양천구 자체가 지하철이 없어요. 뭐 이제 뭐 북카페나 이런 데서 보면은 9호선, 5호선 다 지나가는데 무슨 여기가 소외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서울은 지하철이 정말 촘촘히 깔려 있습니다. 이건 못 사는 동네 뭐 성북, 뭐 강북 이런 데가 좀 이렇게 2개, 3개인데 여기도 3개거든요. 사실 이런 데가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 사는 거에 비해서는 여기가 진짜 교통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목동 동로 서로가 주거로 막히는 이유도 여기 지하철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이제 서울시에서 그 경전철 노선을 발표했던 파워포인트인데 이제 보시면은 이게 동별로 나눠놓은 건데 지하철 없는 구간, 빨간색이 지하철 연계인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접근선, 15분 초과하는 구간, 신월지역은 전부 15분을 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외죠. 강남 지역 보시면은 그런 이런 데가 이렇게 잘 없어요. 여기만 이렇게. 저희가 사실 양천구에서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동안. 뭔가도 해달라고 많이 했어야 되는데요. 목동 단지만 놓고 보면은 이제 현재는 걸리는 시간이 이 정도 됩니다. 아까 가까운 지하철역까지요. 그런데 목동선이 들어와서 목동선 역으로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10분에서 끊기게 됩니다. 이제 거의 대부분 단지가 역세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단지 중심부터 계산한 거리거든요. 특히 앞쪽에 있는 단지들은 상당히 좋아지게 되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다가 찾은 건데 서울시에 이제 GIS 이제 뭐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예정된 지하철 노선이 전부 깔렸을 때 역세권을 찍은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뻥 뚫려 있는 게 보이죠? 제가 앞에서 그 그림으로 선으로 그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에 목동선이 안 들어오면은 이게 이 동네는 이런 데랑 비슷해지는 거죠. 여기랑 이런 데랑. 근데 여기도 이제 경전철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전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은 이게 특이하게 몇 군데만 지하철이 없는 이상한 동네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양천구가 목동 단지들이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배척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까지 가는 게 너무 멀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좀 달라졌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여기가 있거든요.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3도심을 개발을 하면서 지역 중심으로 계속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가상, 마포, 상암, 여의도 여기만 해도 이쪽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직장의 수용성은 집에서는 이제 강남 판교를 따라가기 힘들긴 하지만 숫자 자체로는 이쪽이나 이쪽이나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근데 거리를 보게 되면은 목동이 다 10km 이내예요. 20분, 30분 안에 모두 접근이 가능한 거리고 이쪽만 놓고 보면은 목동의 집주 근접성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쪽은 그리고 추가로 계속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특히 상암 같은 경우는 박원순 시장이 개발을 천명했기 때문에 거의 나보게 보급하는 동네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보면은 목동은 전형적인 베드타운이고 그럼 이쪽으로 다 대중교통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이렇게 해서 강북순환선 돌아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목동선으로 당산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당산으로 연결이 되면은 가산으로 연결이 되고 여의도로 연결이 되고 마고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동선이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양천구가 교통통일지라서 실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도시계획을 보면은 목동선이 꼭 들어가야지 목동이 베드타운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정돼 있는 단지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2구호선 연장선인 당산역이죠. 당산역이 이제 목동이 서울에서 주거 지역의 핵심이라면은 당산이 교통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서울시에서 처음에 이거를 발표했을 당시에는 이제 2019년 올해가 가기 전에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불행히도 다 들었지만 국토부에서 이걸 뭐 그렇게 삭삭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승인은 내년까지 지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승인을 받는 것보다도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적격성 조사, 저희가 흔히 BC 값이라고 그러죠. 이제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는 노선을 먼저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불행히도 저 경전철 4개랑 서울시에서 그때 같이 발표했던 뭐 급행 노선이나 4호선 급행화 뭐 이런 거에 비해서 BC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저희가 서울시 최종안의 목동선 BC는 1이 안 되면 0.88 정도 됩니다. 서울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한 이유를 들어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 BC 값이 이제 양천구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목동 사람도 아무것도 안 하는 덕에 저희 신시가지 재건축이나 서부 트럭터미널 개발, 신형 차량기 이전으로 인해서 일어날 증가할 수요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을 값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여러 방면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확인한 바로는 확실하게 결정돼서 진행되는 사안이 아니면은 BC값에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래신사선이나 뭐 트램 이런 게 깔리지 않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가 살기가 안 좋은 건데 저희 목동 입장에서도 양천구에서도 이런 대규모 개발 호재들 사실 서부트럭터미널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가 진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요. 신시가지 재건축도 지금은 선왕설레가 많지만 결국 이거는 재건축은 되긴 될 겁니다. 기간이 문제겠고요. 신형 차량 기지 같은 경우는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10월에 결과가 나오고 지금 적극적으로 국회의원, 구청,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평가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비반영되면서 승계에서 밀릴 확률이 높다는 게 문제겠고요. 그러니까 목동이나 양천구에서 하는 것 중에서 좀 안타까운 게 이게 항상 몇 달째로 일이 어긋나가지고 엄청나게 시간 손해를 보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좀 안타깝고요. 다른 문제로는 처음부터 경찰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작을 하더라도 두량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거는 좀 느낄 수 없냐고 집중적으로 물어봤었는데 지금 두량으로 역사를 만들어도 일이 안 되는데 내량으로 만들면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역사를 만들려면 엄청나게 된다고 해서요. 그래서 문제가 이게 두량으로 만들면 결국 나중에는 사람이 꽉 차고 다니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럼 그때 가서 어떻게 다시 해결을 해야겠죠. 그래서 향후 수요량에서 약간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이거는 문제가 왜 되냐면은 양천구가 이걸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금 신월 신정 지역이 계속 개발되고 신정 뉴타운에서 인구가 늘고 있고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인구가 2배로 늘게 되고 서부트럭터미널 쇼핑몰로 개발하고 신형 차량 기지하고 그것도 쇼핑몰로 개발이 되면은 유동인구가 대폭 증가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로 예상해서 만든 두량 경전철은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게 이제 사람들이 나서서 해달라고 그래야지 진행이 됩니다. 솔직히 이제 신도시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나서서 뭐 100명씩 삭발하고 이러면 없는 노선도 깔아주고 옆도 만들어주고 이러긴 하는데 목동 분들이 뭐 그러기는 그렇게 쉽진 않긴 하겠고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사람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뭐라도 해준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계속 나서가지고 뭐 얘기를 계속 하니까 결국 구청에서도 뭐 진학의 팀도 만들고 구청 조직이 개편된 거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구청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구청 조직이 많이 개편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재건축, 뭐 이렇게 목동선 그리고 서부트럭터미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팀이 이렇게 다 있고요. 이제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개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얘기를 하고 계속 민원을 넣으니까 구청에서도 그에 맞춰가지고 뭐 민주당 구청장이긴 하지만 결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구청장은 어쨌든 선거를 뽑는 거니까.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게 결국은 양천구의 미래, 목동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봤을 땐 이슈에서 질문 있으면 하는 게 낫죠. 질문을 해. 네, 토론은 안 해. 토론은 뭐 둘째 치더라도 질문이 있거나 그 예타가 일단 제가 알기로 국토부 단계인 거고 또 통과해야 기재부만 시작하는 걸로 아는데 아직 좀 시간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 전에 만약에 아까 서브터미널이랑 개발이 뭐가 착공이 되고 아까 뭐 차량기지 이전하는 게 협정이 되고 지단계 협정이 되고 하면은 당연히 될 수 있지 않나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서브터미널 개발하는 것도 좀 구청 당첨자분께 여쭤보았는데 그걸 뒤로 엄청 밀렸습니다. 언론에는 10월 중에 서울시에 승인 신청을 했다고 나오는데 그 승인 신청해가지고 통과되는 데까지 한참 걸리고요. 지금 서울시 쪽하고 얘기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어쨌든 그 기재부 넘어가기 전에 그런 것들 협정이 되면은 파야 됩니다. 어느 정도 파야 됩니다. 하는 단계 그러니까 실제로 파야 돼요. 공사가 파야 돼만 공사가 지만 반영이 된다. 그전에는 어렵다고. 지구단위 계획도 지구단위 승인한다고 해서 반영되는 게 아니라 그 안전진단 통과되고 그 지금 사업 시행 인가 수준이 돼야 BC 값이 관리청은 인가 가야 돼요. 네, 거의 그 수준. 그러니까 지금 지금 사실은 규정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해야지만 그게 된다. 네, 규정이 있더라고요. 딱 그러니까 자기도 서울시 담당자도 모르고 있던데 그러면은 재건축 단계에서 어느 단계에 BC 값이 들어가냐 물어보니까 그 사업 시행 인가 또는 관리 처분 정도가 돼야 BC 값이 들어가고 서부터 사무실 그게 들어가려면 최소한 서울시 승인 정도처럼 확정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BC 값이 0.88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서울시 내에서 목동도는 약간 묻어가는 분위기로 챙기고 있고 국토부나 정부 입장에선 귀찮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통화나 해보면 그래서 그 게다가 지금 정부의 계속 방침은 서울시 내 교통방출은 나중 문제고 이제 뭐 신도시 워낙 그 신도시라든가 아니면 지방의 균형 발전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가지고 솔직히 서울시에서 미는 네 가지인가의 경전철 중에 가장 지금 불투명한 노선이 현재 목동선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네. 질문인데 저희가 그 11호선이 취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하고 있거든요. 11호선. 신분당선이 11호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강남까지 현재 되거든요. 예. 근데 정부는 하는 건 해요. 저는 그러거든요. 제 개인의 생각은 11호선은 땡기는 게 더 빨라요. 땡기는 게. 목동선도. 목동선도 중요하지만 목동선은 그 경전철은 사업성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죠? 그럼 11호선을 땡기면 되는데 저는 11호선을 포커스를 안 맞추는 게 저는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쪽에 대해서는 그 정부와 서울시 확고한 입장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확고한 입장인데 또 이 노선이 굉장히 좋거든요. 예, 마포에서 상암으로 가는 게 더 좋아요. 마포에서 상암을 들렸다가 목동으로 들어오는 게 좋거든요. 네. 저는 그 라인으로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얘네들이 계획을 했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으기만 하면 돼요. 강남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저쪽이 이미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쪽만 이으면은 예. 신분당선이에요. 예, 신분당선이 11호선이에요. 11호선이 둘로 잘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요구를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노선을 마포구청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상암을 들렸다가 들어오는 게 더 좋아요. 상암 쪽으로 들렸다가. 그러니까 저게 그 서울시와 국토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 서울시에 네. 더 이상의 중전차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저게 제일 아쉽더라고요. 얘네들이 사업성을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저게 더 빠를 것이다. 거기에 이제 저는 이제 그 목동선을 묻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좀 아쉬웠어요. 정부는 한 건 해요. 한 건. 네. 새로 만드는 것보다 했던 거는 반드시 해요. 반드시. 토론 시간에 좀 지키는 이런 거. 예. 그래서 그 11호선을 땡기는 게 저는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총선에 맞춰가지고. 야, 11호선 더 연장해. 뭐해? 우리는 그 사람 뽑아. 말 없으면 안 뽑아. 이렇게 요구하는 게 더 강할 거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중전철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은 10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일단 북동선 쪽 일단 네. 여기까지 하고 또 토론 때 좀 더 자세히 하는 걸로 일단 박수 한번 드려주세요.